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논산 출신 새누리당 전낙훈 의원입니다. 사회를 보시는 우리 존경하는 유익한 부의장님, 저희 의원들은 의장단 지침에 이거 지난 주말에 휴일도 없이 수고하시는 각 시군의 보건소에 설치된 메르스 대책본부를 임원 격리하고 애로사항을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기본 임무를 수행하시기에도 바쁘실 텐데 국가적인 질병 재난 극복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이런 노력들이 모아져서 메르스가 조속히 퇴치되고 이 땅에 영원히 발을 붙이지 못하게 되기를 진심으로 바랄 뿐입니다. 오늘은 호남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후속 조치를 포함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지사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죠. 오늘 수고가 많으십니다. 예, 도지사 안희정입니다. 일괄 질문보다 이렇게 일문일답이 어려운 것은 이 축구 골키퍼가 이 헤딩 시술을 하면은, 축구 골키퍼에게 헤딩 슛이 제일 어려운 이유가 있어요. 이건 공도 둥그렇지 머리도 둥그렇지. 그러니 이놈의 공이 어디로 튈지를 압니까? 지사님 오늘 고생 많으신데 준비된 질의에 앞서서 가뭄 관련해서 제가 현안 질의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네. 이거 헤딩슛이라고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가뭄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시죠? 네. 6월 15일, 그러니까 월요일 현재 저수율이 45%다 이렇게 좀 농정부에서 보고하더라고요. 저는 북부의 예당 저수지가 한 25%, 저 남부 지역에 있는 탑정 저수지가 한 30% 수준이거든요. 그런 걸 볼 때 이 통계가 조그마한 둔봉 같은 그 소류지까지 약 만여 개의 그 통계를 일괄 산출하는 의미 없는 통계가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실질적인 수량으로 통계를 내야 되는데 저수지 숫자가 70%다, 40%다, 30%다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엉터리 통계가 나오고 엉터리 대책이 나올 수밖에 없다. 통계의 허수가 아니겠습니까? 그게 이제 메르스에 이제 너무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 농업용수, 생활용수, 산업용수, 또 물 부족에 따른 이 수질 문제, 심각한 위협이 시시작각으로 다가오고 있는데 우리 충남 조례가 정한 자연재해 준비 단계라도 우리 충남이 먼저 시행하는 것이 어떻게 했는가, 이렇게 도지사님께 여쭈는 겁니다. 한 해 피해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재난관리 상황에서 즉각적으로 대응을 하자. 네.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예, 하여튼 저도 계속해서 몇 주 전부터 이제 이 한 해 피해가 예상이 되어서 업무 보고를 더 좀 챙겨보고 있습니다만 2012년도에 가뭄과 비교를 해서 또 평년과 비교를 해서 통계를 가지고 보고를 받아보면 아직 충청남도는 그렇게 심하지 않습니다. 이런 보고들을 우려할 수는 아니다. 예, 그런 보고를 받아서, 그런데 현장의 또 이야기들은 또 다르단 말이죠. 예, 예. 그래서 이 국과 과장님께 현장 나와서 좀 점검을 더 해달라고 좀 하고 있습니다. 의원님, 예, 오늘 또 질의를 해주셨으니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요한 관계시설 내의 저수지 용량과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한 해 피해의 우려에 대해서 조금 더 판단을 좀 긴박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가 기억하기조차 참 부끄러운 세월호 참사라든지 이번 메르스 대책에 국민이 분노를 하고 정부를 불신하고 질책하는 것은 초동대처가 미흡하다, 여기서 비롯되지 않았습니까? 정부가 6월 말이나 7월 초에 뒤늦게 가뭄 대책반을 가동하기 시작할 때는 이미 가뭄이 진행이 돼서 심각한 폐해가 나타난다. 농부들은 속수무책이고, 그 다음에 물가고 또 심각할 것이다.
왜냐하면 예고도 없는 장마에 대해서는 우리 도의 주간 업무 계획에 보면 우기 대비 안전점검을 하겠다. 배수 펌프장 안전관리 실태를 점검하겠다. 여름철 집중호우 대비해서 벌채지를 일제 점검하겠다. 폭염에 대응해서 무더위 쉼터를 사전 대비 점검하겠다. 이렇게 전부 장마 내지는 폭염에 대한 거고 가뭄에 대한 내용은 전혀 없더라고요. 그게 너무 미온적이지 않느냐. 따라서 대책반을 가동하라는 것은 밤새워서 또 공무원들 철야 근무하면서 힘들게 하지 마시고 관련 분야를 책임진 공무원들 있지 않습니까? 경각심을 가지고 주기적으로 대책회의도 하고 긴급 단계로 전환할 준비를 충실히 하고 정보 보고서도 잘 매듭짓고 열심히 지도방문 다니시고 이렇게 하면은 그것이 곧 제대로 된 우리 충남의 한 해 대책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질의하고 지적하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의원님 말씀도 계시니 요즘 뭐 한 2주간을 거의 메르스 때문에 저도 경황이 없었는데 중간중간에 또 한 해에 대해서는 좀 전에 지적하신 것처럼 그 통계가 상황으로 봤을 때 아직은 좀 여유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는데 좀 더 긴장감을 가지고 좀 챙겨보겠습니다. 예. 그러면 이어서 이제 준비된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호남고속철도 개통해서 공주역의 월간 이용객 수가 하루 한 430여 명 해가지고 이제 한 몇천 명 정도 머무른다고 이렇게 보고하셨지? 타 의원들 질문에요. 근데 이게 보니까 그 광주역이나 이런 데는 역 자체가 하루에 10,000명 이상 여기서 이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엄청난 거죠. KTX 역 공주역에 왜 우리 충남도가 그렇게 이 질의도 하고 전경하느냐. 이것은 국가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도 관련 지역에서 방관만 할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낮은 이용 수준, 그러니까 전국 KTX 역사 중에서 제일 그 이용률이 낮은 우리 공주역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 하는 측면은 이제 제가 지난번에도 질문하셨는데 질의를 드렸는데 지금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대표적으로 한 두 가지만 말씀해 주신다면. 일반적으로 지금 현재 KTX 각종 역을 역사를 지정하는 문제에 대해서 좀 그것이 이제 KTX나 코레일 측의 수익성만 가지고 딱 돼서 손님 많이 타고 들 때 이렇게 딱딱딱딱 정하면은 우리가 좀 그 간명한데 이 역을 정하는 것이 장차의 지역 발전이라는 미래의 가치까지 놓고 정치적인 어떤 정책이 개입하기 때문에 지금 당장 역을 개설하더라도 그 역이 이렇게 의도했던 것만큼 나오지 않습니까? 차원에서 여기 위치를 선정할 수도 있죠.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이제 공주역사는 우리 충청남도의 서남부권의 어느 한 지점에 좀 역사를 두어서 우리 서남부 지역권의 미래의 발전 계획을 세워보자는 취지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 우선은 이 역사를 운영하고 또 이 역의 많은 승객들을 이용을 늘려야 되는 1차적인 이제 구간이 그러니까 코레일 KTX 회사 측이고요. 또 이제 우리 측면에서는 또 이제 거기서 진행되어지는 이제 각종 관광 열차 상품들이 진행되고 있고 우리 행정 일반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이 접근 도로라든지 접근 편의를 좀 지원하는 것들이 이 역사의 또한 발전 계획에 대한 저희 행정의 역할이 말씀하시는 그 편의를 지원해 준다. 그 이제 제가 그것도 이제 질의를 드리려고 했었는데 택시 사업권 문제 아닙니까? 왜냐하면 KTX를 타고 가는 사람이 그 시내버스는 가는 노선이 승객 많은 데로 이렇게 가기 때문에 이 도저히 그 KTX 타고자 하는 사람은 시내버스 타고 갈 수가 없어요. 가다가 보면 속병 나서 숨 넘어가 죽습니다. 그렇게 이제 시내버스는 우회를 많이 하고 시골길을 다니는데 택시 사업권에 대해 그 이해를 좀 잘 못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공주 끄트머리 있더라도 공주시에 있다 보니까 공주 시민들은 택시 이용하는데 큰 불편이 없어요. 왜냐하면
기본요금 내고 다니니까. 근데 이제 논산이나 부여, 계룡, 청양 분들은 거기서 한 2km, 공주 관내 2km만 벗어나면 공주 택시를 탔을 경우 자기 저 목적지가 대략 이제 계룡시, 논산시, 부여군, 이 군청 소재지나 시청 소재지 가려면 한 20km를 20% 할증료를 내고 이 돈을 계산하고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은 KTX 요금보다도 이 택시비가 더 비싼 거예요. 오고 가는 택시비. 그래서 그런 것은 진정한 역 발전에 크다는 걸림돌이 되고 있다. 그래서 제가 논산의 택시업자들한테 물어봤어요. 도나 시에서 그에 대한 의견 여론 수렴조차 전혀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금은 천안 아산역 이후에 충남의 그 교통 관련 부서에서 너무 경직되게 두렵게 생각하고 아예 범접을 하지 않는 건 아니냐, 그런 생각을 제가 갖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3월 18일 본회의 질의를 통해서 충청권을 발전을 상생 발전을 주도할 충남도가 권선택 대전시장이 제기한 구호남선의 KTX를 증편하라. 또 구호남선이 선로가 너무 뱀 마냥 사선대항으로 이렇게 돼 있으면은 그걸 똑바로 피는 그런 사업을 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기를 했는데 왜 우리 충남도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느냐. 자칫 훈련소 역 때문에 스스로 몸을 낮춘 게 아니냐. 그런 질의를 제가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이게 이중 투자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지적을 했어요. 그러나 제가 이제 최근에 확인해 본 바로는 인천국제공항 가는 고속철도, 서울역에서 출발하는 고속철도, 내년 초에 개통될 수서발 고속철도는 아예 구호남선으로 오지 않도록 이미 협약이 돼 있더라고요. 오로지 용산역에서 출발하는 그 열 몇 편만 구호남선을 통해서 이렇게 오도록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국토교통부가 코레일이 건의를 받아서 승인해준 지침에 참 문제가 있더라. 결국은 우리 논산 같은 계룡 논산은 고스란히 그런 논리 속에서 피해를 입더라, 본의 아니게. 이래서 그 문제가 제가 잘못 생각했다. 이걸 이 자리를 통해서 밝히면서 지사님이 이 분야를 노력해달라고 제가 몇 가지를 요구를 하려고 합니다. 무엇보다 이제 신성한 국방의 의미를 이해하기 위해서 논산 훈련소를 방문하는 연간 130명의 입대 장정과 보호자에 대해서 국가가 최소한의 배려를 하는 것이 도리다. 그런 측면에서 훈련소 정차액이 반드시 필요하다. 근데 그 정차액은 470여 원을 예상을 하고 훈련소역은 1200억 원을 신축 비용을 예상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과거 마냥 이게 호남선 직선화도 하고 KTX 고속철도도 다니고 이러는 데에서 훈련석을 별도로 만들면은 이건 이중 투자다 이렇게 했는데 그게 아니고 구호남선으로 달리는 차들은 용산역에서만 다니도록 돼 있는 이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이 여기 두 개 있어야 되겠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훈련소역은 국토교통부의 훈련소역 설치 타당성 용역이 현재 진행 중인데 이것이 성공적으로 완료된 다음에 경부선에서 2단계 공사 구간에 1단계 구간 중에 대전역과 동대구역 사이에 김천 구미역이 없었어요. 그걸 2단계 공사 중에 국가가 설치를 해줬습니다. 그 사례를 본받아서 호남고속철도 광주 송정역에서 목포 간 2단계 사업할 때 훈련소역을 반드시 만들어야 되겠다. 어떻게 지사님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이중 투자가 아니더라고요. 시간 관계상 더 자세한 설명은 보고 받으시면 알 겁니다. 또 한 가지는 이제 구호남선 직선화
사업인데 이것은 충남을 비롯해서 대전, 전북, 광주, 전남 등 5개 광역이 시도가 이미 합의를 했어요. 요 장안선 이렇게 피는 것까지, 장안선 이렇게 해서 내내 경의선으로 저 문산 파주까지 연결하는 보관이 지금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와 마찬가지로 2016년부터 2025년이 내년부터 10년간이 제3차 국가 철도망 구축 계획 기간이에요. 반드시 5개 광역단체장님들이 노력을 하셔서 이 구호남선 직선화, 특히 대한민국에서 현재 제일 복잡하다는 그 서대전에서 논산 간의 구간을 좀 똑바로 펴는 1조 원 사업을 반영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내년도 봄에 이제 수서발 KTX가 이제 또 이제 출발을 할 텐데 반드시 서대전을 경유하는 노선을 몇 개 집어넣어서 그 서대전이나 우리 논산이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그 대전 광역시하고 우리 충남도가 좀 손을 잡고 노력해 주십사, 이런 세 가지 항목에 대해서 질의하면서 요구를 합니다. 예, 말씀대로 그렇게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구호남선 직선화 문제에 대해서는 또 도에서도 그렇게 또한 제안을 정부에다가 건의드린 바 있고 앞으로도 이 입장 계속해서 요청을 좀 해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장차 국가 철도망 사업은 이 무궁화호가 없어지더라고. 그 다음에 새마을호도 없어지고 새로운 형태의 200km급을 달릴 수 있는 그러한 KTX하고 준하는 그런 열차가 우리나라를 운행하게 돼 있더라고. 그리고 이 운행들은 장차 유라시아를 이렇게 다 연결하도록 그런 꿈과 희망이 가지고 건설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 지역이 소외돼서는 안 되겠다. 저는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이제 지역 농협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시청, 군청 가면 농협들이 있어요. 시지부, 군지부, 농협중앙회 산하의 농협은행입니다. 근데 이게 조그마한 옛날 읍 단위에도 그게 있어요. 예를 들면 강경이라든가 연무, 장항, 대천, 광천, 합덕, 신도안, 물론 천안에는 무려 10개나 있어요. 그런 얘기를 했더니 우리 서영달 의원님이 장항은 읍도 아니고 재련소가 철거된 이유로 면을 거쳐서 지금은 장항리다, 이러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심각한 뒤에 농협중앙회 산하의 은행 지점이 거기 하나 있어요. 그 다음에 장항 농협이 있어요. 그럼 농협은행이 2개나 있는 거래요. 이게 예를 들면 우리은행, 신한은행, 뭐 이런 국민은행 같으면 시군으로 다 경제규모만하게 통폐합을 했는데 농협은 이게 국가 지원을 받다 보니까 이게 방만한 경영, 모랄 해저드에 빠진 그 경영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지적하면서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다른 전국을 생각할 때 이것은 반드시 해결돼야 된다. 물론 도의 역할은 한정이 있어요. 그렇지만 지역 국회의원이나 농림식품부 또 우리 도지사님이 참석하시는 그런 광역 단체장 회의를 통해서 적극 발의를 하셔가지고 어떻게 강경의 농협이 그 10,000명도 턱걸이하고 있는 그 초라한 시골에 농협이 2개나 있느냐. 농협중앙회 산하에 농협 지점, 은행 지점, 강경 농협 본소, 연무도 그렇고 이 충남에 20개면 전국으로 따지면 엄청난 겁니다. 이게 다 국교 낭비입니다. 제2금융권 같으면 저쪽 아래에 있는 연무가 계룡에 있는 새마을금고길이 이렇게 짝짓기도 하고 논산 시내에서 광수하고 저 끝머리 상월에 있는 신협이 짝짓기도 하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2금융권 살기 위해서. 근데 이게 농업은 뭐 하는 짓이냐. 이 한심한 작태, 이 버르장머리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사님도 앞장서 주시길 바랍니다. 예, 그 단위농협과 농협중앙회의 그 금융 상품과 지역 내에서의 금융 역할이 좀 혹시 다르지는 않은가요?
시군 지부는 좀 다릅니다. 시군 지부는 그 관내에 있는 농협을 지도하고 아울르고 조정 통제도 합니다. 근데 읍 단위에 나가 있는 은행 지점들은 그 지역 농협하고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다를 바가 거의 없다고 보고 서로 있다 하더라도 시군 지부로 통합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요새 같은 교통 편의 시대 그 조그마한 인구 10,000명도 안 되는 도시에서 얼마나 많은 은행 그게 있겠습니까? 더더구나 예대 마진도 없지 않습니까? 지금 예금과 대출 마진이 거의 뭐 1, 2% 수준인데. 예, 한번 좀 저도 그 의원님 지적을 계기로 한번 더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른 하나는 이제 저희 논산에 이 세계면이 이렇게 붙어 있는데 농협이 세계면에 붙어 있고 농협이 3개 있는데 거기에 이제 수박 선별기라는 게 있어요. 당도하고 크기 이런 것을 선별해내는 기계인데 그게 이제 3개 면 중에서 2개 면에 있고 영농지합 3개가 그게 또 있어요. 그 지역 내 똑같습니다. 그 지역이 수박 집단지다 보니까 220농가에 선별기가 5개나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한 면에 있는 농협에서 우리 저 농협은 그게 없어서 우리 농협 직원들이 불편하니까 그거 하나 놔달라. 기획값이 거의 3억 얼마에다가 설비비 그에다가 저 건물비까지 하면 그게 한 3, 4억 들거든요. 그렇게 뭐를 해줘야 돼. 그 2개만 있으면 됩니다. 예를 들면 쌀을 수집해서 건조해서 도정해서 판매하는 RPC 있지 않습니까? 우리 충남에 그게 청양하고 계룡 빼놓고 13개 시군에 34개나 있어요. 그 시군마다 하나씩만 있어도 되는 거예요. 그 정부 보조라면 이게 옛말에 뭐 양잿물도 먹지 먹는다고 이런 말이 있었는데 참 그런 것들은 앞으로 우리 도 농정국뿐만 아니라 시군 농정과에서 제대로 된 현황을 가지고 생산자, 생산량, 지역별 안배 이런 걸 잘 균형되게 해서 좀 실효성 높은 그런 농협 운영을 해주는 것이 이것이 뭐를 해저드나 도덕적 해이나 국고 보조 사업에 대한 분탕기나 이런 게 없는 제대로 된 농장이 아닌가 그걸 지금 지적하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수요자가 조성하는 태화산당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도지사님이 위원장인 입지심의가 내일 예정돼 있죠? 예. 제가 3월달 277차 본회의 당시에 이것을 지적을 했습니다. 그래서 태화산단은 지난 30년간 소음과 분진으로 주민의 지탄을 받아온 악덕기업이다. 나 이렇게 단정을 했어요, 여기서. 그러면서 몇 가지를 지적했어요. 논산이 전국에서 제일 기업하기 좋은 도시라고 해서 아무거나 수용하는 게 아니다. 특히 화학업종이라는 것은 현행법상 친환경 영농지역에는 개별 일주도 안 되거니와 공장 증축도 할 수 없습니다. 엄격히 규제된 업종이거든요. 또 업주가 그러다 보니까 업주가 공장을 증축하면서 산업단지 개발 이익을 향유할 수 있는 길은 산업단지를 조성하는 길밖에 없다. 그래서 이제 친환경 농지가 있는 전원 지역에 공단을 조성하려고 한다. 생생하게 기억하시죠? 예, 제가 식사하면서 말씀 올렸고. 근데 이제 지난 4월 20일 날, 그러니까 4월 달에 1차 그 산업입지 심의위에서 재심의로 부결됐어요. 아니, 부결된 게 아니라 보류가 됐어요. 왜 보류가 됐냐? 경관법이 이제 바뀌었으니까 경관 심의를 먼저 해라. 주민 반대를 감안해서 상생산단 조성에 노력해라. 도에서 이렇게 몇 가지 신경 쓰는 환경과 문화재 보호에 노력하라 하는 것을 조건으로 제시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것을 보류된 것에 대해서 태화산단 측은 그 이후에 어떻게 행동했는가 그걸 좀 제가 설명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 준비된 화면 한번 비춰보세요.
저기 저 태성화학이 추진 중인 태화산단, 상산산단 조성을 위한 주민 갈등 해가지고 이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이제 첫 화면 한번 두 번째 화면 펴보세요. 저기 이제 조금 흐릿해서 잘 안 배는데 저기에 보면은 4월 22일 날 재심의할 것으로 보류되는데 4월 23일 날 태성화학 사주인 유영순 명의로 토지 소유자 49명한테 뭐라고 보냈냐면 건축물의 건축, 공작물이 설치, 토지의 형징 변경 뭐 이런 걸 써놓고서는 그런 거 하려면 허가를 받아야 되는 것을 알려드리니까 허가받고 당신 땅을 이렇게 해라. 하이 사업주가 이렇게 보냈어요. 그러니 제가 악덕기업주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4월 22일 날 보류가 됐는데 4월 23일 날 이런 문건을 토지 소유자들한테 지 마음대로 보낸 거예요. 이 사익을 위해서는 국가 법도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서 얼마나 겁박을 했냐면 2014년 8월 11일 이후 관계 법령에서 규정한 행위를 허가를 득하지 않고 이루어진 경우 향후 보상대책에서 제의 등을 안내드리오니 재산상 불이익이 없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 사업주가 이 국민을 상대로 법을 가지고 농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4월달 이것을 이제 우리 이장님이 저를 주셔가지고 이런 내용을 그래서 도의회 심의했다. 그거 어떻게 했어요? 그랬더니 왜 그런 걸 보냈냐고 지적하고 말았다는 거예요. 한심하더라. 이 사람들아, 개발 사업주가 우리 도민을 상대로 해서 그런 행포를 보내는데 전화상으로 경고하고 말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하기는 뭘 어떻게 해? 명확하게 그 잘못된 걸 지적하고 그거 다 해소하고 사과하고 이러라고 했죠. 다음 화면 띄워보세요. 그랬더니 이 도지사명으로 경제산업실에서 현재 태성화학은 사업 시행자 지위에 있지 않아 어떠한 행위도 불가능하며 개발행위 허가, 행위 위반제 등에 대한 조치는 논산시장의 고유 권한임에도 권한 없는 행위를 했습니다. 이렇게 이제 알려줬어요. 그러면서 즉시 회수 조치하고 관련자들에게 정중한 사과 등 시정 조치를 하여 주시고 그 결과를 우리 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제 제가 지적하니까 이제 뒤늦게서 이렇게 보냈어요. 도에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 업주가 다음 한번 비춰보세요. 요것은 태성화학 주인이 도청 공문을 받고 5월 7일 날 행위 제한 안내를 정지하고 사과한다. 자기들이 미숙한 행정 업무에 대해 사과한다. 이 당초 이렇게 내려간 좌측 박스 내용은 논산시장이라는 그 빗글질 글씨가 논산시장이에요. 논산시장이 해야 될 건데 저희가 버리장머리 없이 했습니다. 이게 내용이에요. 그래 논산시장이 해도 이 내용은 유효하다. 하여튼 계속 이 행위 제한을 그거 한 거예요. 이 사람들 의도 속에는. 세 번째 항목에 보면 경제적 손실 등을 있을 것을 우려하여 사전 안내 차원에서 안내문을 보내드렸다. 이런 문구를 넣어서 했어요. 참 이거 호랭이가 잡아먹을 늑대를 걱정하는 겁니다. 순진한 양을 걱정하고 있어요. 이런 사업주니까 제가 악덕기업주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다음은 그 주민들 마을에 전남군 도의원 한번 와서 그 태성화 어떻게 되는지 그거 한번 설명해 보시오 해가지고 제가 설명했더니 벌어진 마을 회관 어르신들의 그 싸움 장면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말싸움 장면 한번 동영상 세 번째 한번 켜주세요.
구치소도 살았어. 우리 동네에 화학이 들어온다면 지하수나 공해, 밤에 날라드는 공해를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 거야? 그게 한 해 두 해로 땅 속으로 침범하면은 서서히 죽어가는 거야 이게. 이거 이제 봤더니 그럼 추진위원이라는 사람이 안 하는 걸로 해. 지금 조장받으러 다닌다. 도장 하나 받는데 몇백만 원이 몇만 원씩. 그리고 나한테는 오지도 않았어. 어떻게 도장 밑도 끝도 없이 도장 찍어준겨? 그렇지. 앞뒤도 없이. 반대하는 이게 도장 찍어주는 반대한다고 도장 찍으라고 우리는 해와사람이 들어오는데 반대하는 사람 거기에 무슨 문구가 있을 거 아니에요. 조장 찍을 때 뭐 어떻게 그것도 없이 그냥 봐도 쭉 받았더라고. 그럼 자기 도장 찍은 사람이 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래서 내가 얘기하면 분하다는 거야. 그래 다 도장 찍은 도장 한 번 사람이 받는데 몇십만 원씩 받으라고 저런 새끼 저 저하고 해. 아 추진위원이면 동네를 아니 동네에 어찌 모르겠어 해야지. 이것은 뭐냐면 그 사업 추진 측의 그 일을 도와주는 사람들이 동네 어르신들한테 이 태화 산다는 여러 문제가 있어서 반대하는 서명서를 받고 다니는 겁니다. 아니면 태화 산다는 다소 지역에 그런 불편한 점이 있더라도 지역 발전을 위해서 이걸 반드시 유치해야 됩니다. 그런 것을 명확하게 설명도 안 하고 어떤 앞대가리도 없는 문서에다 주민들 서명을 받은 거예요. 나중에서 보니까 그러면 이 사람들이 태화산다는 공단을 지역에 유치하는 것을 지지하고 찬성하는 것으로 써먹으려고 저런 서명을 받다 보니까 사기를 당했다. 이렇게 해서 주민을 갈등을 조장하고 이 주민을 이렇게 증폭시키고 화합을 해치고 한 지 마음대로 이렇게 하고 있어요. 본의원은 저희 논산에 많은 기업이 들어오길 기다리고 노력합니다. 그렇지만은 태화산단 같은 경우는 저는 반대랍니다. 지금도 태화산단이 논산시의 미분양 공단에 입주한다면 쌍수를 들어 환영할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 집 담벼락이나 동네나 이웃 동네로 그것도 전원농지 지역에 입주한다면 저는 용납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시사님께서 일부 심의위원들의 의견이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니 허가해 주더라도 괜찮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저에게 물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 그랬냐. 법이 이미 승인을 했다고 해서 하면은 뭐하러 심의를 또 해야 됩니까? 그것은 법이 사는 게 아니고 사람이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 그래서 사람이 심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예산 주물단지를 우리 의원님들이나 우리 공직자님들께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주물단지가 이항구 제사 당시에 이게 MOU를 체결할 때는 예산 신소재 산업단지 주식이라고 했어요. 신소재 산업단지. 이거 이름 얼마나 잘 졌어요. 예? 그래서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계속 제의가 붙어가지고 3차에 통과를 하면서 조건부로 의결을 해줬어요. 14만 5천 평, 677억 원을 투자하겠다. 2015년 올해까지 준공을 하겠다. 이렇게 했어요. 근데 지금 어쩌느냐. 지방법원, 고등법원, 이 해가지고 지금 대법원에 계류 중이라서 첫 삽조차 뜨지를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예산 주민들의 반응은 뭐냐 이렇게 여쭤보니까 법정 소송으로 거덜이 나고 있다. 주민의 원성만 하늘을 찌른다.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낭비가 빚어지고 있다. 이게 지금 예산 주민들의 원성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사님 참 고민스러울 겁니다. 전임 유사 때 MOU를 체결해서 본인 재임 당시에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예산 신수사단위가 이제 대법원이 어떻게 결정하느냐 이게 이제 달려 있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우선 우리 도에서 실질적으로 할 일은 연초에 작성한 성과관리 계약제를 6월 달에는 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왜냐하면 정초에 이렇게 해놓고서는 너무 그냥 그게 몰입해가지고 질주를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이게 잘못되어 있는 줄 뻔히 알면서도 막 질주를 하는 수가 있어요. 잘못하면. 그래서 성과관리 계약제를 좀 중간에 6월 달에는 후반기는 좀 보완할 방법이 없겠느냐. 또 이걸 정량적이보다는 정상적으로 이게 평가하는 방법은 없는가. 저는 이런 측면에서 우선 도의 공무원들의 의식, 또 책임감, 너무도 투철한 책임감에 대해서 좀 완화시킬 필요가 있다. 이런 거고. 두 번째로는 이렇게 첨예하게 대립하는 지역은 그 심사위원들 분께서 30명 이내로 이렇게 하는데 통상 20여 명 참석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분들이 좀 현장에 답사 좀 제발해라. 대체 어느 구석인데 이렇게 말이 많느냐.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예산은 다녀갔더라고요. 그래서 좀 다녀와 보고 좀 이게 이 10만 평 공단이 이 지역에 들어선다. 화학공단이 이 관은 타당한가. 이렇게 사람의 눈으로 좀 봐줬으면 좋겠다 하는 거고, 세 번째로는 산업단지 지원조례가 있는데 그 세 번째 산업단지 계획심의위원회 세부조항에 저는 이런 쟁의사항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다 하는 것을 우리 의원님들 의견을 들어서 수정보완을 해야 되겠다. 지금같이 일사천리로 가서 도민을 괴롭히는 사업이 안 되겠다. 되어서는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우리 지사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참 어렵죠? 예, 이 주제 참 어렵습니다. 현재 산업단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하고 있는 것은 도시계획법상의 교통, 환경, 기타 여러 가지 이제 평가 항목을 가지고 이제 전문가들이나 평가됐다는 서류를 가지고서 이 산업단지에 대한 그 심의를 위원들께서 하고 계시는데 이 항목에서 지역 주민이 반대를 어떻게 소화해낼 것인가 이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지역 주민의 반대를 이것을 환경 피해에 대한 타협안으로 볼지 아니면 지역 개발 자체에 대해서 원천적으로 반대를 할 경우에는 또 어떤 타협안을 서로 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안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선은 그 산업단지 심의위원들께 어쨌든 대화와 타협만한 좋은 해결책은 없기 때문에 투자와 기업을 하시려고 하는 기업 투자자에게 또 지역 발전을 원하는 지역 주민들 간에 대화와 타협의 길을 좀 만들기 위해서 산업단지 심의위원들이 좀 더 그 방향으로 노력해달라는 주문을 좀 해놓고 있습니다. 아마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현장 방문이라든지 이런 현장 점검에 대한 활동들이 도지사 입장에서도 같이 더 좀 위원들께 심의위원회 활동을 그쪽 방향으로 좀 더 강화하도록 말씀을 좀 드리는 것으로 저도 좀 대응책을 찾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예, 지사님의 성실한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잘 돌아가시죠. 감사합니다. 네. 제가 들고 있는 이 팜플렛은 충남 도민이 꿈꾸는 행복한 성장 해가지고 충남연구원에서 배포하는 충남 리포트 167호입니다. 제가 이 건너는 꼭 봅니다. 그래서 이게 의미가 있으면 속까지 한번 보지요. 거기에 뭔 내용이 있느냐. 충남 경제비전 2030 수립을 위한 도민을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도민들은 충남이 새로운 정책을 수립함에 있어 성장이나 개발에 치우친 정책보다는 분배와 보존을 고려하는 내실인 성장을 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성장보다는 행복을 2030 경제비전에 담아야 될 핵심 가치라 생각하고 있었다. 이렇게 써 있습니다. 참 우리 도민들 현명합니다. 진짜 우리 도는 사람 사는 사람 우선인 도가 돼야 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의원 여러분, 그다음에 공자 여러분 대단히 감사드립니다.